해외 명문대 석사, 완벽한 스펙을 가진 한 여성이 왜 시골 바닷가,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을까요? 매일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참고 견디고 있을까요? 사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운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메웠다. 은서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해안가 암벽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여전히 낯설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의 새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지방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호주에서 호텔 관광 경영 석사까지 마친 은서였다. 졸업 후 대기업 입사 제의도 몇 개 받았고 친구들은 모두 화려한 도시의 오피스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은서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아니, 정확히는 선택당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을 이끌 수 없어. 그 화려한 학위가 뭘 할 수 있겠니? 현장에서 배워야 진짜야. 시어머니이자 레스토랑 체인 마레 블루의 대표인 정미의 말은 단호했다. 결혼 후 언젠가는 가업을 이어받게 될 은서에게 밑바닥부터 배우라는 명령이었다. 물론 신분은 철저히 감춰야 했다. 대표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미의 철학이었다. 은서는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장을 입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레스토랑 직원 유니폼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레 블루 양양점은 해안도로변에 자리한 2층 건물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 전망이 일품이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다. 은서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주방 직원들은 벌써 하루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 은서 씨 왔네요. 매니저 도현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30대 중반의 도현은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다. 경험도 풍부하고 손님 응대도 능숙했지만 유독 은서에게만큼은 차가웠다. 오늘도 테이블 세팅이랑 청소 담당이에요. 손님 응대는 아직 이르니까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벌써 한 달이 넘게 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직원 설아와 민수는 은서에게 인사만 건넸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 주려 했지만 도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은서 역시 굳이 친해지려 애쓰지 않았다. 어차피 이곳은 배우러 온 곳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은서가 담당하는 일은 테이블 닦기, 바닥 청소, 설거지 보조였다. 손님 앞에 나서는 일은 철저히 차단당했다. 다른 신입 직원들은 일주일 만에 주문받기 연습을 시작했는데 은서만 예외였다. 실수하면 레스토랑 이미지에 타격이니까요. 은서 씨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도현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돋아 있었다. 은서가 뭔가 제안하려고 하면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조용히 하세요라며 말을 막았다. 심지어 손님이 영어로 질문할 때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라며 개입을 차단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은서는 혼자 남아서 정리를 마쳤다. 다른 직원들은 벌써 퇴근했지만 그녀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다. 도현이 남긴 추가 업무 때문이었다. 내일 VIP 손님이 오시니까 유리창을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그리고 테라스 테이블도 재점검하고요. 은서는 스프레이와 걸레를 들고 2층 테라스로 올라갔다. 해가 지고 있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정말 배움일까? 석사 논문에서 다뤘던 조직 관리 이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리더십, 팀워크, 동기부여. 책에서 배운 것들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특히 도현의 관리 방식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토록 자신을 배제하려 하는지, 왜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유리창을 닦으며 은서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지친 얼굴, 거칠어진 손, 어깨에 밴 피로. 하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고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다. 그냥 대학 나온 애가 뭘 안다고. 매일 눈치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은서의 손이 멈췄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게 분명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더 이상 들을 마음은 없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마지막 정리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원룸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은서는 창문 너머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다.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처럼 지금의 이 시간도 언젠가는 소중한 기억이 될 거라 믿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다.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서가 말의 블루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테이블 세팅, 청소, 설거지 보조 업무만 담당했다. 다른 신입 직원들은 벌써 주문받기와 서빙을 시작했는데 은서만 예외였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도현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강릉시청에서 주관하는 우수 음식점 품질 평가가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갑자기 와서 우리 가게 서비스와 음식, 깨끗한 정도를 점검할 예정이에요. 좋은 점수를 받으면 시청에서 공식 추천 맛집으로 선정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됐다. 공식 평가는 레스토랑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손님 응대하는 방법, 메뉴 설명하는 능력,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도현이 말했다. 그때 도현의 시선이 은서에게 향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은서 씨는 그날 주방 뒷일과 청소만 담당하세요. 절대로 손님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 가게 일처리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평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배제당한다는 것이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매니저님, 은서 씨도 경영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텐데.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가게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은서 씨는 아직 실제 경험이 부족해요. 실수라도 한다면 우리 레스토랑 평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준비 기간 동안 은서의 업무량은 더욱 늘어났다. 다른 직원들이 평가 준비로 바쁠 때 그녀는 혼자서 평소 3명이 하던 청소를 담당해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도현은 만족하지 않았다. 은서 씨, 유리창에 얼룩이 남았어요. 다시 닦아주세요. 테라스 테이블 간격이 고르지 않네요. 다시 정렬해 주세요.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 보여요.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끝없는 지적과 다시 하라는 요구였다. 은서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지만 도현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 평가 당일이 되었다. 오전 11시쯤 정장을 입은 3명의 평가위원이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중년 남성 2명과 30대 여성으로 이루어진 팀이었다. 그들은 일반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서비스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도현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평가위원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마레 블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평가가 시작되자 레스토랑은 분주해졌다. 설아와 민수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주방 직원들도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다. 은서는 도현의 지시대로 주방 뒷일만 담당했다. 평가위원들이 있는 홀에서 멀리 떨어진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며 평가 상황만 지켜볼 수 있었다. 오후 1시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평가위원 중 한 명이 특별한 요청을 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식단을 지키는 손님들에 대한 응대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고기, 달걀, 우유 같은 걸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요리로 바꿔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현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그런 특별한 요청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 고기 안 드시는. 네, 저희가. 도현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평가위원이 다시 물었다. 파스타 요리에서 치즈와 버터를 빼고 올리브 오일로 요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도 마요네즈 대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도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메뉴를 바꾸는 방법과 다른 재료로 바꿔서 요리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다. 잠시만요. 주방에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평소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서가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다. 석사 과정에서 호텔 음식과 음료 서비스 관리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식단을 지키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고기와 유제품을 안 먹는 손님들을 위한 요리법도 다른 재료로 바꿔서 만드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서지 못했다. 도현의 엄중한 경고 때문이었다. 평가위원들은 점점 실망스런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요즘 레스토랑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서비스인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네요 라고만 반복했다. 결국 평가위원들은 일반 메뉴로 주문했지만 이미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다. 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평가가 끝나고 위원들이 떠난 후 도현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은서를 따로 불러내며 소리쳤다. 은서 씨, 뒤에서 눈치나 보지 말고 제 역할이나 똑바로 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 끝냈으면서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오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뒤에서 딴짓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은서는 억울했다. 자신은 도현의 지시대로 뒷일만 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비난을 받고 있었다. 매니저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직도 변명해요? 3달째 같은 자리에서 배운 게 뭐예요? 다른 신입들은 벌써 혼자서도 일하는데. 손님들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다. 은서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에도 도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은서에게만 추가 청소를 지시하며 오늘 실수를 만회하라고 했다. 혼자 남겨진 레스토랑에서 은서는 바닥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참아야 할까? 정말 이게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일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도 시어머니가 말한 실제 경험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은서는 지친 몸을 침대에 맡겼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오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난 월요일 아침 정민은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양양점 매니저 도현이 보낸 월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신입 직원 은서, 적응 속도 양호, 성실한 태도로 맡은 업무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며느리 은서에게서 들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은서는 매일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물어봐도 괜찮다, 배우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정미의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정미는 마음을 먹었다. 대표라는 신분을 숨기고 일반 손님으로 레스토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수요일 오전 정민은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명품 가방 대신 일반적인 크로스백을 메고 양양으로 향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그녀에게는 이런 변장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말의 분루에 도착한 정민은 잠시 입구에서 멈춰섰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레스토랑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5년 전 이곳에 첫 매장을 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오후 1시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정민은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입구에서 설아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 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로 부탁드려요. 정민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레스토랑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했다. 메뉴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도현이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밝고 친근했다. 설아와 민수에게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때로는 농담도 했다. 손님들에게도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니저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미가 메뉴를 보고 있을 때 주방 쪽에서 은서가 나왔다. 물컵을 들고 테이블들을 돌아다니며 물을 채우고 있었다. 정민은 며느리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은서의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여위어 보였다.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어깨도 움츠러든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직원들은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은서만은 손님 응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손님이 은서에게 뭔가를 요청하려고 할 때도 도현이 나타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은서를 밀어냈다. 정민은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은서가 지나갈 때 손을 들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은서가 다가왔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파스타에 어떤 해산물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은서의 눈이 밝아졌다. 이런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다. 아, 네. 이 메뉴에는 새우와 가리비, 홍합이 들어갑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대신 연어 파스타나 버섯 파스타를 추천드려요. 둘 다 매우 인기 있는 메뉴고요. 그때였다. 도현이 빠르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직접 메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서를 뒤로 밀어냈다.
은서 씨는 다른 테이블 정리해 주세요. 은서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은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다. 은서의 설명은 정확하고 친절했는데 왜 도현이 굳이 개입했을까? 도현이 다시 메뉴를 설명했지만 내용은 은서가 한 말과 거의 같았다. 다만 더 장황하고 불필요한 설명이 많이 붙었다. 정민은 연어 파스타를 주문하며 계속 관찰했다. 점심시간이 바빠지자 직원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도현은 설아와 민수에게는 여전히 친절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다음엔 조심하자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완전히 달랐다. 은서가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도현이 다가와서 말했다. 은서 씨, 테이블 간격이 삐뚤어졌네요. 다시 맞춰주세요. 정미가 보기에는 별로 삐뚤어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테이블을 정리했다. 잠시 후 은서가 물잔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티스푼 하나를 떨어뜨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도현은 즉시 나타났다. 은서 씨, 조심하세요. 손님들께 방해가 되잖아요. 도현의 목소리는 다른 직원들에게 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티스푼을 주워 담았다. 정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더 봐야 했다.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됐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줄어들자 직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설아와 민수는 카운터에 앉아서 도현과 웃으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은서는 혼자 구석에서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그때 한 손님이 설아에게 불평을 했다. 저기요, 이 스프가 너무 짠데요? 설아가 당황하며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이 다가와서 스프를 맛봐보더니 말했다. 아, 정말 조금 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새로 갖다 드릴게요. 도현은 친근하게 웃으며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몇 분 후 은서가 빈 그릇들을 치우다가 실수로 그릇을 좀 세게 부딪혔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도현의 반응은 달랐다. 은서 씨, 3달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네요. 그릇 다루는 법도 아직 익숙하지 않나요? 도현의 목소리는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정민은 참을 수 없었다. 같은 실수인데도 직원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랐다. 설아의 실수는 이해하며 넘어갔지만 은서의 작은 실수는 공개적으로 꾸짖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오후 3시쯤 대부분의 손님들이 나간 후 도현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요. 설아 씨, 민수 씨는 먼저 가세요. 은서 씨는 설거지 끝내고 바닥 청소까지 마저 해주세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은서 씨 혼자 할 수 있어요. 오늘 실수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죠. 결국 은서 혼자 남겨졌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더 보고 싶었지만 이미 충분했다. 계산을 하면서 정민은 도현에게 말했다.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네요. 직원분들이 모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도현이 자랑스럽게 답했다. 특히 저분은 정말 성실해 보이던데요. 정민은 은서를 가리켰다. 혼자서도 척척 잘하시네요.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은서 씨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 보이지 않던데요? 메뉴 설명도 정확하게 잘하시고. 그건 뭐? 도현은 당황하며 말을 흐렸다. 정민은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제 알겠군. 도현의 관리 방식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월간 보고서에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었다. 은서를 차별 대우하면서도 보고서에는 적응 양호라고 적었다. 정민은 핸드폰을 꺼내 본사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양양점 관련해서 내일 회의 하나 잡아주세요. 매니저 도현 씨도 참석하게 하고요. 무슨 일이 있나요, 사장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민은 잠시 멈춘 후 말했다. 양양점 직원들 전체 평가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정민은 다시 레스토랑을 바라봤다. 은서는 아직도 홀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은서야.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 정민은 시동을 걸고 서울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회의에서 할 이야기들이 정리되고 있었다. 이제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였다. 정미의 위장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말의 블루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다. 은서는 여전히 뒷일만 담당했고 도현의 차별적인 대우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말의 블루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도현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했다. 오늘 저녁에 대형 단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강릉 상공회의소에서 40명 규모로 회식을 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손님들이니까 실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됐다. 40명은 이 레스토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약이었다.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주방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방장님과 이미 상의했어요. 메뉴도 미리 정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서빙인데. 도현이 직원들을 훑어봤다.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도현의 시선이 은서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은서 씨는 주방 보조와 뒷정리만 담당하세요. 절대 홀에 나와서 서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은서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벌써 익숙해진 차별 대우였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에 바빴다. 테이블을 다시 배치하고 식기와 잔을 점검하고 메뉴 준비도 확인했다. 은서는 다른 직원들보다 2배로 일했지만 정작 중요한 서빙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저녁 6시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몇 명의 여성도 함께였다. 이들은 모두 지역 유지들이었다. 레스토랑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손님들이었다. 도현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십니다. 말의 블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레스토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설아와 민수는 40명의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서빙을 했다. 주방에서도 요리사들이 쉴 새 없이 요리를 만들어냈다. 은서는 주방 구석에서 끊임없이 설거지를 하며 깨끗한 접시들을 공급했다. 비록 홀에는 나갈 수 없었지만 뒤에서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처음 1시간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손님들도 만족스러워했고 음식에 대한 칭찬도 들려왔다. 도현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오후 7시 30분쯤 문제가 발생했다. 주방의 대형 식기 세척기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다. 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작동을 중단했다. 40명분의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주방장이 당황하며 기계를 살펴봤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설거지가 밀리기 시작했다. 깨끗한 접시와 잔이 떨어지면서 서빙에 차질이 생겼다. 손님들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도현이 주방으로 달려왔다. 뭐야, 왜 이래? 식기세척기가 고장났어요. 고장? 왜 하필 지금?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으로 설거지를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 서빙은 계속 밀려갔고 손님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그때 도현의 시선이 은서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은서 씨. 네. 당신이 오늘 오후에 식기세척기 근처에서 청소했죠? 네, 그런데 분명히 당신이 청소하다가 뭔가 건드렸을 거예요. 아니면 물이 들어가거나. 은서는 당황했다. 저는 조심해서 했는데요. 기계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건드렸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방 직원들도 홀에서 바쁘게 일하던 설아와 민수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심지어 홀에 있던 손님들까지 소란을 눈치챘다. 매니저님, 기계 고장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도현은 듣지 않았다. 은서 씨, 당신 때문에 오늘 행사가 망칠 뻔했어요. 40명 손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 기계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닦았다고요. 아직도 변명해요?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도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은서는 억울함으로 눈물이 글썽였다. 그때 홀에서 한 손님이 소리쳤다. 여기요. 우리 테이블 음식은 언제 나와요? 벌써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도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모든 분노를 은서에게 쏟아부었다. 은서 씨, 당장 저 손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설아와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주방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봤다. 무릎을 꿇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당신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죠. 어서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홀에 있던 손님들까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40명의 시선이 모두 이쪽에 집중되었다. 어떤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어떤 손님들은 불쾌해했다. 은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이 바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다. 석사까지 마친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홀 한쪽에서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며칠 전에 혼자 와서 식사했던 그 손님이었다. 도현은 당황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라고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직원에게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문제인가요? 홀에 있던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저는 도현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민은 천천히 은서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세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기계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정미가 은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도현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매니저님, 기계 고장을 직원 한 명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도 아무런 증거 없이 몰아세우는 게 이것이 관리자가 할 일인가요? 더욱이 손님들 앞에서 직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명령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도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손님의 기세에 완전히 눌렸다. 홀에 있던 상공회의소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다니. 너무 심하잖아.
관리자 자격이 있나 싶네. 도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던 이 여성의 당당한 태도에 완전히 기가 죽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쾌한 광경을 보여드려서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레스토랑은 정적에 휩싸였다. 40명의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현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정민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들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끝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난 목요일 밤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말의 블루는 며칠간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도현은 평소보다 조용해졌고 설아와 민수는 은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리고 은서 자신도 그날 밤 자신을 지켜준 신비로운 여성이 누구인지 계속 궁금해했다. 월요일 아침 도현에게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매니저님, 오늘 오후 2시에 본사 회의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양양점 전체 운영에 대한 점검 회의라고 하네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목요일 밤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평범한 손님이 본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 리는 없었다. 오후 1시 도현은 양복을 차려입고 서울 본사로 향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다. 본사 12층 회의실에 도착한 도현은 더욱 당황했다. 인사팀장, 운영본부장,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이런 큰 규모의 회의는 처음이었다. 앉으세요, 도현 매니저님. 인사팀장이 도현을 맞이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다. 무슨 일로 저를? 곧 사장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도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말의 블루체인의 대표인 정미 사장을 직접 본 적은 몇 번 없었다. 주로 서면 보고나 간부들을 통해 소통했기 때문이다.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50대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십니다, 사장님. 그런데 그 여성을 본 도현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어디서 봤을까? 앉으세요, 도현 매니저. 정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목요일 밤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꾸짖었던 그 평범한 손님이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목소리와 당당한 기운은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놀라셨나요? 정미가 차분하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양양점에서 만났던 손님이 바로 저예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사장님. 그때는 제가. 그때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정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매니저님이 매월 보내주신 직원 평가 보고서입니다. 정미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신입 직원 은서에 대해서 적응 속도, 양호, 성실한 태도로 맡은 업무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요? 정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제가 직접 본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서 씨는 3개월 동안 손님 응대를 전혀 시켜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일주일 만에 서빙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도현은 변명하려 했지만 정미가 손을 들어 막았다. 둘째, 같은 실수에 대해서도 직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설아 씨의 실수는 웃어넘기면서 은서 씨의 작은 실수는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었죠. 그건 셋째, 업무량 배분도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하는데 은서 씨만 혼자 남아서 추가 청소를 해야 했죠. 정미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계 고장을 신입 직원 탓으로 돌리고 40명의 손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매니저님, 이게 관리자가 할 일인가요? 이게 리더십인가요? 도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차별과 모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정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은서 씨는 제 며느리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인사팀장도 운영본부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며느리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정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겼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배우게 했습니다. 진짜 현장을 알아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현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미가 계속 말했다. 매니저님은 은서 씨의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했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대했어야 합니다. 정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리더십은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실수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서 씨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매니저님은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그럼 도현 매니저는? 매니저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정미의 결정은 단호했다. 대신 일반 직원으로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양양점에 가겠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저녁 6시 정미는 양양점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갔다. 설아, 민수 그리고 은서가 모두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아와 민수는 정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목요일 밤에 도현을 꾸짖었던 그 손님이었기 때문이다. 정미는 은서 앞으로 다가갔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 며느리이자 앞으로 말의 분류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설아와 민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은서가 사장님의 며느리였다니. 은서가 앞으로 나와서 차분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 신분을 숨기고 있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을 때 진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정미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은서가 이곳 매니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어갈 거예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도현 매니저님은 다른 지점에서 일반 직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말의 분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은서는 더 이상 뒷일만 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리더가 되었다.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가르쳤다. 모든 직원의 의견을 듣고 존중했다. 몇 달 후 말의 블루 양양점은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성장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최고 수준이 되었다. 은서는 마침내 깨달았다. 참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에 용기 내는 것이 진짜 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리더는 권위가 아니라 존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은서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다.